김건희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김건희 일가 친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집도 아니고요. 김진우의 장모집을 너무 멀지 않나?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장모집? 장모집을 털었더니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명품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마 보세 이따만한 거. 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품목당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 신고가 안 돼 있는 물품이었고 지인한테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목걸이였었죠. 자, 이번에 나온 것은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보석류 관련해서는 또 이 여성 출연자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일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보석 출자도 모르고 저도 보석 모르는데 일도 모르죠.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5월에 검찰에 그 의견서 진술서를 제출했을 때는 거기에는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죠. 잃어버렸다는 얘기. 모조품을 메고 국가 행사에 전 세계적인 행사에 거기에 차고 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모조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가지고 오빠네 장모집에서 발견되게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안 되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진품은 따로 있고 진짜 이게 모조품일 수도 있다. 허위 매물이다. 허위 매물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중고차 방식으로 하는구만. 이걸 수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진짜 모조품을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 놨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방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김건희가 짜증난다. 근데 이게 워낙 그 비싼 명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품 가품 판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협조 요청을 하면 바로 판명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대잖아요. 이게 진짜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이거를 감별하는 거를 특검 내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기추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따라가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가끔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자가 그 자뿐 아니라 일가가 저지른 일들, 그 똥들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사실 뭐 샤넬의 신발이 뭐 250이니 260이니 박건니 모조품이니 이런 거는 사실상 선행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 거짓말을 따라가는 게 이게 조금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좀 짧게 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너무 기사화가 되다 보니 아니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게 김진우의 장모집을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고 온 거잖아요. 막말로 윤석열의 어머니 집은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님 댁은 쳤다는 것은 미래 정보를 알고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간 거 아닌가요? 알고 가죠. 그렇다면 그런 진술 내용을 어디선가 들었을 텐데 요때 나갔던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그 사람의 진술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다. 단서가. 단서가 나왔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협조를 해서 알고 들어가지 뭐 갑자기 뭐 장모 그 장모도 윤석열 장모는 최은순네 집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되게 먼 사이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 집을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 범죄의 단서가 없이는 그 영장이 나올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걸로 봐야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사안을 보면서 좀 우리 추자님이 참 예리하시다. 왜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게 뭐 아니 무슨 발 사이즈나 아니면 어떤 뭐 모조품이나 이거는 하나의 미끼 같은 거예요. 미끼.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약간 산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핵심은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뇌물을 받은 건 이 사람들끼리. 근데 그 안에 김건희는 밥만 먹으면 숨만 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저는 저 모조품 얘기 들을 때 그러면 모조품 또 과거에는 빌렸다. 그럼 그걸 합성해 보면 가짜를 빌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의 조작은 끝이 없다. 제가 조작 한번 읊어볼게요. 노선 조작했죠,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잔고증명 조작했죠. 그리고 학력 조작했죠. 그다음에 그 뭐 조작했냐면 여론 조작했죠. 거기다 이번에 모조품까지 무슨 조작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자들은
조작 패밀리, 조작의 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배운 양반이니까 저기까지 하시고 저 같은 잔챙이는 얼굴 조작까지 하나 넣겠습니다. 아이고. 왜 안 됩니까? 아니요, 저도 조작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름은 조작은 아닌데 이름을 바꾼 건 맞아. 이름은 바꿨어요. 이름은. 그리고 하나 더. 이 성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구인사 가구에 김건희가 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막 아방가르드한 치마 같은 거 입고 초록색 치마? 아니야. 그거 말고 치마 같은 거 입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시사저널에서 제가 이제 그때 막 스크랩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갔는데 그 사진 기사도 없었고 전혀 기자가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 치마가 어디 건지 어느 쇼핑몰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김건희가 얼마나 소박한 소비자인지 등등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출처를 알고 보니까 그게 오빠였던 거예요. 오빠가 당시에 굉장히 기자들을 앉혀놓고 그런 가격 같은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한다. 묻지 않아도 한다. 그 성격 자체가 아니 지금 옆에 우리 동생이 도와준 사람이 수행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좀 도와주는 것뿐인데 뭐 문제라도? 요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기자들한테 떠벌리기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점도 알고 보시면 조금 뉴스 맥락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맞아요. 초반에 어떤 김건희의 인플루언서화, 스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김진우의 역할이 컸다라는 게 많이 들렸었고, 그리고 김진우가 주변에 뭐 사람들한테 약간 의시되는 걸로 우리 매형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스피커폰으로 많이 알렸다라는 이야기를 남천동에서 헬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컨트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 한번. 네. 그리고 김건희 오빠가 과거에는 그 사실 김건희 고모인가요? 그 유튜브 관리하는 거.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 오빠도 좀 연루가 돼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좀 관리를 한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뭐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연루된 부분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만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극우 유튜브 관리 이런 쪽까지도 저는 당연히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썰로만 존재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보약 수입설, 뭐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보약 수입설, 독점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뭐 설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마다 그 김진우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노인 학대 의혹이 있었던 온요양원의 이 김진우가 대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깊이 또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 드러난 것만 해도 이래요. 이게 회사 이름이 ESIND잖아요. 네. 은순이잖아, 은순. 엄마 이름. 그러네. 은순이야. 아이는 뭐야? 은순이인가? 뭐 은순. 은순 뭐였는데 아무튼 은순을 딴 거예요, 이게 ESIND가. 야. 정말 그러니까 일가 자체가. 은순이와 떨거지들인가? 은순이와 떨거지들. 은순이의 달콤한 유혹. 범죄니까 달콤한 유혹. 끝은 씁니다 이렇게. ESIND. 그거 처음 알았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 때 검찰총장으로 이제 심우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가 올 것인가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을 때. 김진우의 휘문고 동창이어서 심우정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설마 오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검찰총장 시킬까 그랬었는데 심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휘문고 출신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 조금 많이 간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나이브한 건가요? 아니 뭐 그냥 당시에도 굉장히 공교롭다. 왜냐면 심우정이 당시 될 거라고 1순위가 아니었었거든. 다른 사람이 더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심우정이 돼서 오빠의 입김이 좀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었다. 이걸 좀 짚어주려고 하는 건데 보면 김건희가 했던 사업에 전반적으로 김진우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 심우정이 검찰총장 되는데도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까지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국민들께서도 따라가기도 참 어렵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특검 팀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하려는 게 방대하고. 근데 결론은 그냥 김건희가 모든 죄를 다 그동안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부터 이 대통령 한 기간까지 한 5년간 정말 냄새 풀풀 나게 산 거예요. 흔들어놓고 그동안에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수사를 사실상 막아갖고 은폐해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냥 몰매 맞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저는 자업자득 아니냐. 저는 이번에 그냥 뿌랭이를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양평 공흥지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그냥 검사 특수부 때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이거 떠나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했을 때부터 정말
남편의 혹은 뭐 매형의 정말 사위의 픽고를 쏙 그렇죠. 빼먹어가지고 네, 범죄 정말로 패밀리. 이게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수사도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이거. 네네. 네.